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배민이나 쿠팡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리뷰 썼다가 고소당하면 어쩌죠?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엔 음식점, 카페, 병원, 쇼핑몰 어디든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게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리뷰가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말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리뷰만 썼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는 후기와 리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간혹 업주나 업체가 이글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글 작성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썼을 뿐인데 이게 문제가 돼?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이럴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이런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 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70조 제1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깎아내릴 의도로 사실을 퍼뜨려서 그 사람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거를 썼느냐, 어떤 의도로 공개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냥 불만을 표현한 것도 비방으로 보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서빙이 너무 느렸고 음식도 식어 있었다, 생각보다 맛이 별로였다 등 후기를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그 음식점은 그를 문제 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작성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썼고 조롱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없었으며 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불편했던 점을 솔직하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첫째, 글의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지, 주관적인 평가이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글이 공개된 범위. 비공개 카톡방보다는 카페, 블로그 같이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일수록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셋째, 표현 방식. 비하, 조롱, 욕설이 있는지 아니면 차분하고 사실 중심적인 표현인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실제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억울하다고만 말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접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공익적인 목적, 다른 소비자에게도 정보 제공 목적이었습니다. 허위 사실은 없고 욕설이나 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진, 영수증, 녹취 등 증거 자료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후기나 리뷰를 작성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에 근거해서 씁니다. 감정을 담기보다는 차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보 공유나 공익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조롱, 욕설, 허위 사실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리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소비자의 솔직한 후기는 다른 소비자에게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고 법도 그 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도 어디까지나 사실과 품위에 기반한 경우여야 하겠죠. 리뷰를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표현을 가다듬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